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대성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 상대적이다. 요것의 말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대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누가 보는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적인 값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상대성 이론, 누가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상대성 이론의 가설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상대성 가설입니다. 이 상대성 가설의 뜻은 뭐라고 써 있냐라면은 관성 좌표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관찰자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이 상대성 가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나는 내가 움직이는지 정지한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라는 게 이 상대성 가설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움직이는지 멈춰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바깥을 봤을 때 바깥에 있는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 차가 반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이 상황은 두 개가 될 거야. 내가 만약에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는 것 때문에 차는 밖에 있는 차가 멈춰 있더라도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그 차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뒤로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나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상대성 가설에서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요즘에.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일정하다. 속도라고 하지 말고 속력이라고 하자. 빛의 속력, 빠르기는 관찰자에 상관없이 얼마? C로 나타내어지게 된다 라는 게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이게 가설이었어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상대성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상대성 이론 첫 번째 내용이 뭐였지? 동시성의 상대성이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봐볼게요. 동시성, 동시에 일어난 거야. 상대성, 결과가 달라지는 것 뜻합니다. 그럼 뭐가 동시에 일어난 거고 뭐가 결과가 달라진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시성은 뭐냐? 한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한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동시에 발생한 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밖에 있는 사람이 봤든 안에 있는 사람이 봤든 어떤 사람이 봤든 상관없이 모두 다 동시에 그 일이라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상대성은 뭐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발생하는 일이 됩니다. 같은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면 관찰자에 따라 그 값이 어떻게 돼 보인다? 달라져 보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웬만한 책들이나 문제집에서는 다 이런 게 나옵니다. 가운데에 빛을 양쪽으로 내는 장치가 있고 여기에 A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B가 누구를 보는 거야? A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는 누구를 보는 거고
자기가 있는 곳을 보는 거고 B는 A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이 A는 개빠른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A가 봤을 땐 자기는 움직이는 걸로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멈춰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멈춰 있을 때 일어나는 일과 어떻게 일어나야 돼? 모든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A가 봤을 때는 빛이 어떻게 돼야 돼? 양쪽 벽에 그치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경우가 있어? 한 곳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A가 보든 B가 보든 한 곳에서 발생한 어떤 일이야? 가운데서 빛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A가 봤을 때도 빛은 양쪽으로 동시에 나가기 시작하고 B가 봤을 때도 빛은 양쪽으로 어떻게 된다? 동시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A가 볼 때랑 B가 볼 때랑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빛은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한 거야. 출발했는데 우주선은 계속 어떻게 돼?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빛이 우주선이 가는 동안 앞으로 갈 텐데 그러면 요 뒤쪽 방향에서는 벽에 닿기 위해서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A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벽에 닿기 위한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 스몰 a 이쪽 벽이 스몰 b라고 한다면은 A가 볼 때는 빛이 스몰 a와 스몰 b에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이지만 B가 볼 때는 빛이 어느 쪽에 먼저 도착하는 거 보일까? 스몰 a에 빛이 먼저 도착하는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와 B 모두 빛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본다?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B가 맞다고 해서 빛이 오른쪽 빛이 먼저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좀 바꿔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빛이 양쪽 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양쪽 벽에서 빛이 나와서 요 가운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A와 B가 보고 있다고 할게. 당연히 B는 A를 바라보고 A는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겠죠. A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있는 게 변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전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A가 봤을 때는 스몰 a와 스몰 b인 벽에서 출발했다고 해보자. 그럼 A가 봤을 때는 A와 B에서 빛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출발해 중앙에 어떻게 된다? 동시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 헷갈려하는 거야. A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출발한 게 시작이잖아. 그럼 애들은 이게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 이게 B가 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앞에서 봤죠. 누가 봤을 때든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여기서도 B가 봤을 때는 얘네 둘이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야? 여기에 동시에 도착한 게 B도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야. B는 빛이 중앙에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주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간단 말이야. 자, 빛이 어딘가에서 뿅 하고 출발을 했을 거야. 여기서 둘이 빛이 여기서 어딘가에서 땅 출발했을 텐데 우주선이 앞으로 가니까 이 중앙인 지점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요 B인 벽에서 중앙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는 점점 줄어들어. 근데 A인 벽에서 중앙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B가 볼 때 어떻게 됐대? 중앙에 둘 다 동시에 도착했다고 보이는 거야. 그럼 B는 어떤 빛이 먼저 출발해야만 동시에 도착하게 보일까? 요 A라는 빛이 먼저 출발해야만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볼 때는 A의
빛이 어떻게 먼저 깜빡이는 걸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성의 상대성의 끝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뒤집으면 이제 뭐가 되겠어? A가 누구를 보는 거야? B를 보는 게 되는 거야. 상황을 바꾸는 거야. 상황을 바꾸는 거야. 우주선에 타고 있는 A가 바깥에 있는 B를 바라봅니다. 우주선은 엄청 빠른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여기에 A가 타고 있어요. 여기에 B가 있는데 B가 있는 곳에서 빛을 양쪽으로 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벽에 도착하게끔 한 거지. 그런 다음에 A가 이제 누굴 봐? B를 보고 B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B가 봤을 때는 빛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동시에 도착하겠죠. B는 빛이 양쪽에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A가 봤을 때는 A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지만 아까 뭐랬어? 자기가 움직이는지 정지한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A가 봤을 때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야? B가 반대 방향으로 얼마로? V로 움직이는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봤을 때도 일단 빛이 나오는 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A는 일단 빛이 어떻게 돼? 동시에 출발한 걸로 보게 되죠. 근데 이 B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쵸? 빛이 나온 곳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스몰 a, 스몰 b인 벽이라면 어느 쪽 벽에 먼저 빛이 도착해? 스몰 b에 빛이 먼저 도착한 걸로 보이게 돼요. 이걸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어떻게 한 것뿐이야. 아까 설명한 거에 반대로 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A는 자기가 움직이는지 멈추는지 모르니까. 이 상대성 이론은 누가 누구를 관찰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관찰당했는지가 또 중요하고요. 이것만 잘 알면 동일성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말들을 꼬아놓고 얘기들을 꼬아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만 잘 생각해서요. 가장 기본이 뭐야? 한 곳에서 발생한 일은 둘 다한테 똑같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일은 둘한테서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나눠놓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얘네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한다고 무조건 문제를 막 엄청 쉽게 풀고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이거를 좀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너 연락하긴 괜찮니? 닥쳐. 자,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게 물리책에는 시간 팽창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팽창이란 말보다 둘한테서 시간이 어떻다, 서로 다르게 흐른다 라고 해서 저는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우주선을 타고 광속에 가까운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상황을 밖에 있는 B가 보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빛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에까지 움직이는 시간을 잰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보든 B가 보든 둘 다 어떤 일을 본 거야? 똑같은 일을 본 거야. 그쵸? 여기서 A와 B는 빛이 바닥에서 천장에 닿는 같은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둘이 똑같은 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 빛이 움직인 경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A가 봤을 때는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될까? A가 봤을 때는 빛의 경로가 그냥 어떻게 되겠어?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B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럼 빛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빛이 어떻게 움직인다? B가 봤을 때는 대각선을 이렇게 가게 돼요. 뭐 45도 이거 각도는 V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V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더욱더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상대성으로 처음 볼 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떻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A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라고 얘기합시다. 뭐 말은 안 되지만 A가 봤을 때 이게 1초 걸렸다면 B가 봤을 때는 1초보다 시간이 어떻게 될까? 길게 보여요. B가 봤을 때는 뭐 2초, 뭐 10초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100초 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은 일을 봤는데 똑같은 일을 한 건데 A가 1초 만에 한 일이 B가 A를 봤을 때는 몇 초 걸린다는 거야? 2초, 10초가 걸린다는 거야. 그럼 B가 봤을 때는 A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일까? 느리게 흐르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A한테 1초가 B한테는 10초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뭐 1초 동안 박수를 쳤어. 그럼 B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초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천천히 10초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B가 A를 볼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로도 진짜로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르게 흘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어떻게 된다? 더 느리게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오케이? 자, 지금 근데 이거는 누가 누굴 본 거야? B가 A를 본 상황이야. 그럼 반대로 만약 A가 B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A가 B를 본다면 보통 애들은 뭐라고 말해? B가 A를 볼 때 느리게 가니까 A가 B를 볼 때는 빠르게 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A는 여기 V라는 겁나 빠른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A는 자기가 움직이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럼 A가 B를 보면은 B가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V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A가 B를 봤을 때는 B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B가 A를 봤을 때의 상황이 똑같이 A가 B를 보면 어떻게 된다?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B를 봐도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보인다라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 우주선 여러 개를 내놓고서는 갖다 놓고서는 하는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 C가 바라보고 있고 A가 탄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5C, B가 탄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7C 이렇게 간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보는지 따라 결과가 좀 어떻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밖에 있는 C부터 볼게. C가 볼 때 누구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일까? C가 볼 때는 B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A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럼 A가 볼 때는 누구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흘러갈까? A가 볼 때 C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거 보이게 돼요. 왜?
A가 B를 봤을 때는 A가 앞으로 0.5로 움직이니까 B를 봤을 때는 B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요? 앞으로 0.2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근데 A가 C를 봤을 때 C는 어떻게 보여? 반대쪽으로 0.5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B와 C 중에서 A가 봤을 때 누가 더 빨라? C가 더 빨라. 그래서 A가 볼 때는 C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게 돼요. 그럼 B가 볼 때는 누구의 시간이 가장 느리겠어? C의 시간이 가장 느리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의 상대성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누구를 봤는지, 그리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 시간의 상대성은 다 볼 수 있죠. 물론 상황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상황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인강이 있나? 모르겠네. 안 봐서. 자,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뭘 볼 거야? 길이의 상대성을 봅시다. 자, 이 길이의 상대성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얘는 시간의 상대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맨날 설명하는 게 똑같단 말이야. A라는 행성에서 B라는 행성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달에서 스몰 a라는 애가 지켜보고 있다고 할게요. 우주선에 스몰 b라는 애가 타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우주선이 v라는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스몰 a와 스몰 b는 우주선에 b가 타기 전에 요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이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얼마였냐면 l이라는 거리만큼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스몰 a랑 스몰 b는 둘 다 생각을 해요. 이 우주선은 얼마로 가니까? V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겠구나? V분의 L일만큼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둘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스몰 a가 볼 때는 우주선이 얼마큼 날아간다? V분의 L이라는 시간만큼 가게 됩니다. 그만큼 가서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얘한테 1초가 얘한테 몇 초? 10초, 100초, 1년, 10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B는 자기가 이제 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주선을 탔는데 눈을 그냥 깜빡이 떠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착을 해버린 거야. 이상한 거야. 나는 분명히 우주선을 얼마로 가고 있어?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원래 걸려야 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해버린 거야. B가 볼 때는 자신의 시간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럼 B가 봤을 때는 뭐가 달라져야만 얘네가 도착할 수 있게 돼? 길이가 달라져야만 도착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B는 어떻게 보냐? B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V분의 L보다 적게 걸립니다. 그럼 요 B는 어떻게 느끼냐? B는 시간이 달라지고 못 느끼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도 길이가 어떻게 된 거고? 축소가 된 거고. 근데 이 축소가 됐다는 게 어떻게 된 거야? 공간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될까? 공간이 압축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스몰 a가 스몰 b를 보면 스몰 b가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주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보인다? 짧아져 보이게 돼요. 짧아져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이야? 공간이 압축돼서 날아가기 때문이지. 그게 우리의 상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나한테 1m나 너한테 1m나 다 똑같잖아.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은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하에서 얘네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얼마든지 공간과 시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요 B의 우주선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짧아지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만 짧아지는 겁니다.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위아래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B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훨씬 더 많이 짧아져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죠. 이 길이 수축 가지고. 이게 이제 애들한테 되게 헷갈리니까. 자, 반대로 B가 A를 보면 A가 어떻게 돼 보일까? A가 짧아 보이겠죠. A가 이렇게 찌그러져 보일 겁니다. B가 A를 본다면. 언제나 상대성에는 누가 누구를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B의 모든 보는 공간이 압축되는 거예요? B는 압축됐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내가 V라는 속력으로 가서 1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0분 만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럼 B는 어떻게 밖에 못 느껴? 길이가 짧아졌네라고 밖에 못 느끼는. 그리고 실제로 B가 날아가면서 앞을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B는 자기가 간다는 사실을 알아몰라. 모르니까 밖에 있는 물체가 자신한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럼 다가오는 만큼 나는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 짧아지는 거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막 볼 때 공간이 막 우그러져서 우욱 해서 압축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가와서 짧아지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게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B가 보고 있고 A가 탄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7C로 가고 B가 탄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2C로 가고 C가 탄 우주선은 왼쪽으로 0.2C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0.7C 너무 크다. 얘를 0.3C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B가 봤을 때 여기 또 B가 있어. 여기 D라고 할게요. 얘는. 자, D가 봤을 때는 어떤 우주선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주선의 길이는 다 똑같다. 같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D가 봤을 때는 그럼 우주선이 뭐가 제일 짧아 보이겠어? A가 탄 우주선이 제일 짧아 보입니다. 그럼 A가 봤을 때 누가 제일 짧아 보이겠어? C가 됩니다. 왜? 반대쪽으로 0.2C로 움직이니까 A가 봤을 때는 C가 몇으로 움직이는 거 보여요? 반대쪽으로 0.5C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A가 봤을 때 C가 제일 짧아 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봤는지에 따라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과 고유 길이라는 개념, 이것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돼? 되게 많이 헷갈려 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헷갈려요. 이 고유 시간, 고유 길이 때문에. 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냥 뭐 우주선에서 본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고유 시간, 고유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고유 시간이란 건 뭐냐? 고유한 시간, 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A가 B를 본 거야. A가 B를 봤어. 그럼 누구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까? B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왜? A가 B 보면은 B가 어떻게 돼 보여? 느리게 돼 보이잖아. 선생님, A 시간 그냥 1초, 2초 가잖아요. A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굴 봐야 돼? A가 본 B의 시간만 중요한 거야.
중심이 누구야? B의 시간이란 말이야. 왜? A는 누구를 봤으니까? B를 봤으니까. 여기서 A 시간이 1초, 2초, 3초 이거는 안 중요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봤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A가 B를 봤으니까 B의 시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A가 B를 봤을 때 B의 시간이 어떻게 돼 보여? 느리게 가는 걸로 보여. 근데 B가 자기 시간 보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여기서는 누구의 시간이 고유시간? B의 시간이 고유시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B가 A를 본다면 누구의 시간이 고유시간이 될까? A의 시간이 고유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뭘로 생각합니다. 관찰당한 사람의 시간이 고유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유 길이는 약간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 길이 행성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는 길이는 언제 잰 거야? 우주선이 출발하기 전에 잰 거야. 근데 이 길이는 누가 달라졌다고 느꼈어? B가 봤을 때 달라졌다고 느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고유 길이는 B가 본 길이가 아니라 밖에 있는 누가 본 길이? A가 본 원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될 거야. 그래, 이건 알겠어. 근데 이런 게 나오지. 우주선의 고유 길이라고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썼잖아. 원래 우주선의 길이라고 했잖아. 이게 뭐냐면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됩니다. 변하지 않은 우주선의 길이. 자, 그럼 생각해봐. A가 볼 땐 B의 우주선이 어떻게 돼 보여? 짧아 보여. B가 볼 땐 우주선 길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여기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누가 봤을 때 길이가 되는 거야? B가 봤을 때 길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면은 길이의 상대성도 어지간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상대성 이론 문제 90% 이상은 이 내용만으로도 다 풀릴 겁니다. 물론 조금 막 해가지고 막 자료들 많이 넣고 막 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면 다 풀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더 추가돼? 질량의 상대성이 추가되죠. 저기서 그 A가 B가 날아가는 거 보면 V분의 L만큼 걸리는 거 지금 A가 B가 날아가는 거면 B는 V분의 L만큼으로 날아가고 L만큼 시간 동안 가고 있는 거죠. B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딱 이걸 하면은 B는 V분의 L보다 적게 걸린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B가 이렇게 보이면 자, 우리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E는 MC 스퀘어. 아니, 없어 보이게 제곱하지 말고. 조선말 E는 MC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제곱. 제곱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E 이걸 그래야 되냐? 그래서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뭐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에너지는 또 뭐가 될 수 있다? 질량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핵분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핵융합이 나오고 핵분열과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얘네들의 전체 질량이 조금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뭐가 돼서? 에너지가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식들을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하게 좀 나오게 되죠. 굳이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튼 외우래요. 굳이. 아무튼 우린 여기에서 상대성 이론 쪽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E는 MC 제곱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질량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이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해두면은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다른 내용들과 같이 섞여서 나올 때 헷갈릴 게 딱히 없게 됩니다. 자, 정지 질량. 말 그대로 정지한 상태의 질량이야.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진짜 물체의 질량입니다.
질량이 됩니다. 그럼 운동 질량은 뭐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질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A가 B를 본 거예요. A가 B를 본 거예요. B는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B는 자기의 질량이 그냥 M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중계 올라가 봐도 얼마로 나와? M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근데 A가 볼 땐 B는 어떻게 되고 있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B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 거기다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만큼이 또 뭐로 바뀔까? 질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봤을 때는 B가 원래보다 더 어떻게 돼 보이는 거야? 무겁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운동 질량이에요. 운동 질량은 정지한 사람이 관찰한 운동하는 사람의 질량이 돼요. 근데 이것도 뭐야? 정지와 운동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뭐지? 상대적인 겁니다. B가 A를 보면 A의 질량이 어떻게 돼 보일까? 무거워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무거워 보인다는 게 뭔 소리예요? 질량이 더 커진다는 거야. 실제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선의 질량이 커져요. 점점점 커져요. 길이는 짧아 보이는데요. 길이는 짧아질 수 있지. 그 길이가 커지는 거야. 그럼 물질이 더 더해지고 그게 아니야. 얘가 에너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는 거야.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 일상생활의 상식이랑 비교해보면 안 된다니까? 질량이 커지려면 뭐라도 물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상식인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뭐 물질이 뭐 추가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얘가 빨라지는 에너지가 얘한테서 뭐로 나타난다? 질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교실이 겁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질량이 달라진 걸 알아볼라? 몰라. 정서는 그냥 몸무게가 80kg 그대로일 거란 말이야.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정서의 몸무게가 얼마로 보이는 거야? 3톤으로 보이게 막 그러는 거야. 우선이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겁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나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고유 질량은 어떤 질량일까? 여기서 고유 질량. 진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잰 질량이 고유 질량이 되는 거고, 밖에서 본 사람이 본 질량은 달라지니까 그 질량은 고유 질량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고유값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 하면은 상대성 이론은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